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이기도 해서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낼 이야기가 아니고 네이버에 무서운 이야기라고 쳤을 때 지식인에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공포의 건물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는 출퇴근 문제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됐죠. 나름 저렴하면서도 무난한 방을 구했는데 건물 1층에는 호프집이 있어서 종종 시끄러울 때가 있었지만 3층에는 30대 중후반의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분홍산 아주머니 말이 그분이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앓고 있는 데다 여러모로 힘들게 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을 오가면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자취방에 자리를 잡은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저는 바쁜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집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잠에 들었습니다. 침대 바로 옆에는 창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평소 머리만 대면 금방 잠들곤 또 한 번 잠들면 잘 깨지 않는 편이라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4시였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불을 켜고 화장실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이상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깨는 바람에 피로와 짜증이 겹쳤던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고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러 부어놓은 듯한 새빨간 피가 인도에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나 봤던 사람의 모양의 흰색 마킹, 그 둘레에는 노란색 플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창문을 닫은 후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멍해지는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근무를 했고,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퇴근길에 부동산을 불러서 아주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총각도 봤어? 왜 그 3층 살던 남자 있잖아.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했다더라. 아예 작정하고 올라갔는지 머리가 바닥에서 바로 떨어져서 직사했대. 조용한 동네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참.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깼을 때 내가 창문을 열어봤다면, 한 번이라도 집 밖을 살펴봤다면 사람 목숨 하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분은 홀로 얼마나 외롭게 죽어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그 전까지는 문제없이 작동하던 현관 신발장의 센서 등이 자꾸만 오작동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 이런 일이 생기니 괜히 깜짝깜짝 놀라면서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역시나 수리해주지 않고 조명을 아예 빼버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죽어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까지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하루는 사내 커플 사이인 직장 동료 2명과 제 자취방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됐죠. 3명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자 동료에게 질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던 순간 아닌데 이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자 동료의 목소리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저는 옆에 있던 남자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눈치를 보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들은 것 같았고 여자 동료를 쳐다보는 순간 그녀는 긴가민가한 얼굴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대충 청소를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온갖 잡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술김에 잘못 들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 달 후 당직 근무를 위해 토요일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30여 분을 남겨두고 업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근을 나갔던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회사로 복귀하면서 차로 우리 집 앞을 지나가서 왔는데 건물 앞에 소방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을 향해 급히 뛰어왔습니다. 정말로 제 자취방이 있는 건물이 온통 연기로 가득했고 불을 끄려는 소방관과 그 근처에 모여있는 주민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층 호프집에서 불이 났는데 문득 얼마 전 3층에 사시던 분이 투신했던 그 자리가 호프집 출입구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방관님과 함께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 상태였고 저는 밖으로 나와서 불이 완전히 꺼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후에야 화재가 모두 진압됐고 소방차도 철수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과 바닥, 옷가지와 가구, 온통 새까만 먼지가 들어앉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3층의 투신 사고와 1층의 화재 사고, 그런 다음은 내 차례인가? 싶어서 살짝 겁이 났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님은 당장 짐을 싸서 본가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부동산에 가서 내가 추가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방을 빨리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은 며칠 내로 금방 빠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올 다음 세입자에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집과의 악연을 끊게 됐습니다. 비록 너무 무섭고 두려운 기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외롭게 숨을 거둔 그분의 명분을 빕니다. 너무 현실적이라 좀 무섭다. 그리고 되게 원룸 사시는 분들이면은 더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듣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거랑 약간 이 두려움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밖으로 내뱉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 들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많은 좋아요를 받게 된다면은 열심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보내주신다면 또 이렇게 한껏 갖고 올 예정이니 많이 보내주세요. 댓글로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더보기란에 이메일 적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